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. 저로서는 이 장면을 또 제가 찍기 위해서 제가 사는 곳과 운전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를 제가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요. 그 코끼리 물범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제가 찍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이 코끼리 물범이 새끼를 낳는 시기가 한겨울에 새끼를 낳습니다. 지금 그 1월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에서부터 2월 초까지가 이제 이 코끼리 물범이 새끼를 낳는 시절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 맞춰서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드디어 막 태어난 새끼를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. 그래서 그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코끼리 물범이 새끼 낳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어떤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. 이 근처에 이제 코끼리 물범이 서식하는 곳이 여러 곳인데 이상하게 암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가 모르겠던데 어떤 분이 이곳에 가면은 암놈들이 모여 있는 곳을 봤다고 그러시다고 제가 그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장소를 드디어 발견하였습니다. 이제 아마 코끼리 물범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보육원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같은 곳이고요. 아마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 그 위험할 수 있잖아요. 뭐 다른 이제 코끼리 물범 순놈이 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육식동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새끼 낳은 엄마들이 모여서 새끼를 함께 낳고 그리고 같이 그 기르기도 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코끼리 물범들이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뭐 저희 사람도 코끼리 물범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잖아요. 저 같은 사람들에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. 사실은 제가 절벽 위에서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. 제가 그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어렵게 찍은 영상이거든요. 사실 그 제가 사는 곳이 뭐 겨울이 따뜻하고 해도 나름대로 그래도 꽤 춥고요. 그래서 절벽 위에서 지금 바다 끝이에요. 바다 끝으로 이제 그 어떤 지역이 돌출한 지역인데 제가 절벽 위에서 정말 겨울에 캘리포니아의 겨울이긴 하지만 삭풍이 부는 가운데서 제가 4-5시간을 덜덜 떨면서 계속 찍은 것이고요. 나중에 견디다 제가 한 5시간 되니까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겨우 그때까지 찍은 영상이고요. 그런 영상입니다. 어미 코끼리 물범들이 뭐 적어도 한 50마리에서 100마리쯤 될 것 같은데 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요. 현재까지 태어난 새끼만 해도 뭐 몇십 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. 장관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물개들이 의뢰 그렇듯이 이곳에 이렇게 암놈들이 많은데 순놈은 한 마리더라고요. 그런 이제 그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 코끼리 물범 수컷이 아마 이 전체를 지배하는 순놈인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에서 나와 있는 이 그 장면이 아주 그 순놈과 암놈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중앙에 있는 순놈이 이제 그 숭놈인데 크기가 바로 왼쪽에 있는 암놈보다 훨씬 크잖아요. 그래서 아마 4톤 가량 되니까 웬만한 차 무게를 뭐 넘을 수도 있고요. 대단한 무게이고 또 그 왼쪽에 있는 암놈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. 뭐 1톤 정도 되니까 큰 것이지만 뭐 워낙 큰 4톤 되는 순놈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고요. 보신 것 같이 코 사이즈도 다르고요. 암놈은 코에 돌출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순놈은 코에 그 돌출이 크게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고요. 그리고 또 순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코의 돌출이 심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말하려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새끼인데 밑에 이제 새끼가 한 마리가 막 태어난 장면이고요. 제가 새끼를 막 출산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. 한 30분 정도 늦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좀 잔인한 장면이기도 한데 태반인이라고 해야 하나요? 이 새끼를 이제 낳고 나서 어미가 이제 그런 태반을 그 바깥으로 유출시킨 것인데 이렇게 갈매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먹더라고요. 그래서 참 끔찍한 면도 좀 있는 장면이긴 한데 자연의 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미 물범이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모래를 뒤로 보내더라고요. 제 생각에 아마 그 이 본능적으로 이제 출혈이 있잖아요. 참 어미 물범이 뭐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큰 그런 출산의 그런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출산하게 될 때 아무래도 출혈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육식 동물에게 노출될 위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근처에 그
그 코끼리 물범의 천적이 되는 뭐 그 상어 중에도 화이트샤크라고 백상어 같은 그런 큰 동물이 있다든지 뭐 육상에 올라왔으니까 어떤 또 육상에도 사는 위험한 육식 동물들이 접근이 피해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피냄새를 맡고 오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덮더라고요. 자기 아마 냄새가 나는 것들을 흔적을 없애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 같고요. 하여튼 끔찍하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참 보기 어려운 자연의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좀 경외감 그런 것이 느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갈매기들이 그 새끼를 낳는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래서 이렇게들 모여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그냥 먹고 있고요.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물범은 다른 그 코끼리 물범 중에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종류인데 모르겠습니다. 본능적으로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던데 그래서 밑에 새끼를 낳은 엄마가 그 위에 있는 코끼리 물범으로부터 이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. 두 마리 막 태어난 지 뭐 30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그 새끼들이 엄마의 보호 밑에서 이렇게 또 위험스럽게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막 출산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게 아쉬워서 제가 주변을 막 둘러보았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낳는 엄마의 후보를 제가 찾았습니다. 뭐 물범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끼를 막 낳을 것 같은 그 어미가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약간 알게 되었습니다. 저 관찰하다 보니까 새끼를 낳을 때 된 그 코끼리 물범이라든지 아니면 막 새끼를 낳은 물범이 눈물을 흘리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눈가에 눈물이 흐르잖아요. 아마 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, 참 동물이든 아니든 참 해산을 위한 엄마의 그런 사랑과 고통이 대단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코끼리 물범이 지금 모래가 위에 끼얹어 있잖아요. 이게 뭐 굴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엄마가 자꾸 모래로 자기 몸을 덮더라고요.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끼리 엄마 물범이 새끼를 낳을 때 출혈이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로부터 그런 출혈을 가려서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로 자꾸 자기의 몸을 덮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러한 두 가지를 보고서 제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된 물범을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옆집에 영상을 찍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막 출산 장면은 놓쳤지만 그 태어난 지 5분, 10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. 아직도 이제 엄마의 그 혈흔이 바깥에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.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새끼와 엄마가 이제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고요.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이시나요? 모래를 또 그게 뿌리고 있고 그런 해산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또 엄마 물범의 그런 사랑의 수고가 눈물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새끼와의 그런 그 교감을 위해서 이러고 있고요. 어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 제가 동물의 그런 것이지만 보고서 참 신기했고요. 제가 오랫동안 드디어 그런 원했던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제 막 태어난 또 새끼 생명이 바깥에서 나왔지만 또 이제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. 그런데 그 뭐 이 어미 물범도 새끼를 낳은 게 모르겠습니다. 처음인 거라고 뭐 여겨진다면 또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그런 것들은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이고요. 뭐 본능 속에 내재 있겠지만 이 새끼도 생존을 위해서 또 이제 엄마의 그런 젖을 먹어야 하는데 둘이 그러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둘이 이제 그런 새끼가 이제 막 태어나서 힘이 없는데 바로 뭐 한 10분, 5분 되니까 이제 그 엄마의 젖을 차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.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 머물렀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새끼가 젖을 성공적으로 먹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. 아마 하지만 이제 그걸 배워야만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엄마 물범도 새끼를 그렇게 기르는 법을 알아야 생명이 가능하겠죠. 하여튼 그런 장면 제가 지켜보는 과정이었습니다. 또 이렇게 또 철상 맞은 갈매기들이 또 태반을 먹겠다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있는데 보니까 좀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. 놈들 좀 얄밉기도 한데 뭐 자연에서 그 생명의 그런 현상이겠죠. 하지만 또 그 남의 출산에서 와가지고 먹겠다고 이런 갈매기들 좀 얄밉긴 하였습니다.
그리고 옆에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물범이 약간 공격적인 걸 보이는데 아마 어떤 자기 그 새끼를 낳기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본능이겠죠. 그런데 뭐 이렇게 큰 싸움은 아니고 약간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다 마는데 하여튼 엄마 코끼리 물범이 다른 물범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몸도 추스리면서 그러면서 또 새끼를 또 보호하고 먹이고 그러한 장면이고요. 하여튼 뭐 동물만 이런 건 아니겠죠.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엄마의 희생과 엄마의 그런 해산의 고통, 그 자식을 위한 또 기른 과정도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거친 후에서야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인데 그런 엄마의 그런 해산의 수고, 사랑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고요. 저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죄의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데 그런 제가 예수님 믿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신다면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.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 그런 것을 믿으니까요.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고통받으신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것이 저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신 것 같고요. 또 그런 것이 뭐 예수님만은 아니고요. 또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제가 몇 년간을 싸운 기억이 나는데 저는 4년을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의 뭐 언쟁을 자주 하면서 다퉜거든요. 그런 가운데서도 저를 이렇게 참고서 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수고, 사랑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를 하였기에 저도 태어나는 그런 생명이 있었고요. 또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새끼가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. 또 제가 예수 믿고 뭐 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우유를 먹듯이 저도 그런 성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크리스찬의 뭐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이가 그 아기로 태어난 이 작은 새끼 물범이 엄마로부터 나오는 모유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유지가 힘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것들 저도 이렇게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사랑하듯 먹고 묵상하며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. 제가 올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욕심을 내게 되었거든요. 그동안 성경을 제가 1년에 뭐 6번 이상씩 읽었는데 올해는 뭐 그 몇 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씀, 기도,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것,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그런 것인데 올해는 좀 말씀에 치중해서 죄를 성장시키고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곤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집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집인데 아마 이 집은 좀 그 새끼를 낳은 지 하루쯤 된 것 같아요. 잘 엄마들 편하게 잠을 자고 있고 새끼들도 이제 그 잘 훈련되어서 이렇게 우유를 잘 먹고 있습니다. 두 형제가 있는 이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엄마의 우유를 잘 먹고 있는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귀여운 모습. 엄마의 배가 이렇게 홀쭉해진 것 같습니다. 아마 새끼가 그 뱃속에서 이제 가득 차 있다가 2마리 새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꺼졌겠어요. 그런 것 보이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해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편하게 쉼을 하면서 새끼를 얻는 장면 참 보기 좋은 장면이었고요. 제가 이제 올해 그 영상을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가 1년 반 좀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다가 올해는 제가 가능하면 새끼를 낳는 그런 장면을 많이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. 아무래도 그 특별하잖아요. 뭐 새끼가 귀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제가 뭐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.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서 제가 그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그 시간대, 지역을 또 물어보고 제가 또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경험으로 많이 배운 것들 모아서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새끼를 낳는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찍으려고 하는데
그런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. 저 영상을 찍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운에 작용하고요. 뭐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오늘 이 장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을 가고 또 제가 고생해서 찍은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저로서는 아주 원했던 귀한 장면 볼 수 있어 그 기분이 좋았고요. 자안에 가면서 이런 신비들 보면서 무엇보다 뭐 저도 신기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, 또한 오늘 장면 가운데서는 또 생명이 어떤 것인가, 저 자식을 낳는 엄마의 생명의 수고, 또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또 저희들을 또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들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 가지는 것이 귀하고요. 하여튼 저는 뭐 영상을 찍는 것이 참 저에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저 유튜브가 좀 이렇게 구독자도 많지 않고 뭐 사람들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뭐 보시는 분도 뭐 굉장히 적어서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이런 뭐 남이 보든 어떻든 제가 볼 수 없는 장면들, 제가 뭐 자연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장면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되니까 그건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. 하여튼 유튜브를 하게 돼서 얻은 것이, 제가 평소 같으면 1시간 아마 이 정도 가서 제가 1시간 못 버틸 건데 제가 5시간을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절벽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될 수 있게 됐고요. 그러면서 보기 힘든 장면도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으니 소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영상, 또 제가 이것저것 또 생각한 것, 말씀드린 것과 함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신기한 장면 제가 찍으면 또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